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8주차 거 질문 받으면 되겠네요. 우와, 태우가 질문을 공부해서 질문을 써오랬더니 그냥 눈에 걸리는 거 쓴 거 아니야? 어. 진짜요? 야, 이거 다 있다가요. 다 봐서 좀 골라서 할게요. 너무 많다. 응, 지금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나연이 거 먼저 할게요. 89페이지. 8주차. 89페이지. 오늘 나눠진 거 말고 지난주 거예요. 89페이지에 7번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다행이다. 89페이지에 8번 질문을 안 했다. 이거 이해했어요, 문제? 오, 뒤집힌 거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처음 8번 문제만 한번 보실래요? 지구과학이, 제가 그랬죠. 지구과학은 안 배운 거, 진짜 안 배운 게 나왔다.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를 딱 봤는데 모르겠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배웠는데 모르겠는 거. 아니면 진짜 안 배워서 모르겠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요. 배웠는데 모르겠는 건 없어요. 여기네. 생각보다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진짜 안 배운 거예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자료 해석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 8번 문제는요. 독특한 게 그림은 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의 모습을 인공에서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이다. 기업과 니은은 각각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림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림은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요. 저기압이 있으면은 앞에 온난전선, 뒤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희한한 게 선이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아는 거하고 정반대죠.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근데 여기에 방위 표시가 딱 하니 되게 뭔지 모르게 방위 표시를 저렇게 선명하게 줬죠.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또 볼까? 기억, 온난전선은 니은이다.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C 지역보다 두껍다. B 지점 상공에는 전선면이 발달한다. 어라? 기억, 니은, 디귿은 늘 보던 그 지문이 맞아요. 뭐지? 뭐지? 여기 왜 반대로 돌아가 있지? 설마 남반구?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성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뒤집힌 거예요, 위아래가.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앞쪽이 저기압이고 이쪽이 온난전선이고 뒤쪽이 한랭전선이고 얘는 이쪽으로 돌아가요. 반대로. 남반구니까. 전향력이 왼쪽이니까 오른쪽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것만 뒤집히면 되거든요. 문제는.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은 반대편 돌아가는 게 잠깐만 진행 방향의 편서풍 이제 저기압이면은 큰일 날 뻔했다. 반대다. 미안해. 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했지? 왼손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왼손으로 해서 자꾸 돌리시면 돼요.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니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쪽이 온난전선, 뒤쪽이 한랭전선인 건 똑같아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방향이 뒤집힌다?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좋은 게 이것만 빠져나가면 문제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고 쉬워요. 기본 난이도라는 게 있으니까. 됐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위에 7번 문제가 질문이었네요.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별거 없는데. 자,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냐? 횡압력 얘기가 나오면 뭐죠? 이거 횡압력? 밀어붙이는 거니까 역단층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거 역단층이에요. 그럼 역단층이 되려면은 얘는 어떻게 됐죠? 지면이 이렇게 있고 잘렸고 얘가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밀어야 되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네요. 그럼 역단층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 쉽게 보는 법 하나 알려줄게요. 이거 습곡이죠, 지금. 습곡 후에 단층이 난 거죠. 여러분들 습곡이 있으면요 무조건 횡압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습곡하고 단층이 같이 있으면 100% 역단층이에요. 정단층은 안 나와요. 저렇게 되면은. 습곡이 있는데 단층이 나왔으면 100% 역단층이에요. 정단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에 어느 지질도 나와가지고요. 단층 나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단층이 나오려면 정단층이 나오려면 거꾸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잡아당기는 거면 발산형 경계에서나 가능하거든요. 그럼 주로 해령이라든가 열곡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거의 횡업력을 받는 수렴형 지대에 많이 살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단층 사진이 나오면은 10개 중에 9개는 역단층일 거예요. 꼭이 동반되어 있으면 무조건 역단층이고요. 그럼 확률상 모르겠으면 역단적으로 찍으세요. 그게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최소 3회의 윤기가 있었냐? 자, 최소 3회의 윤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따지냐? 부정합이 2번 있냐? 왜냐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윤기가 돼야 되니까 부정합이 2번 있니? 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부정합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단층 난 거 위에 잘렸죠? 그리고 위에 쌓여있죠? 부정합이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관입이 되어 있는데, 관입이 쭉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렸죠? 또 있네요, 거기. 그 다음에는 부정합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부정합이. 부정합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1이니까 최소한 3회의 윤기는 있다. 근데 이거 풀 때 요즘에 조심하실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단층 이후에 혹은 관입 이후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정합이 4회 있어요. 그러면은 윤기는 총 몇 번 있냐면 5번, 5회 이상 있어야 돼요 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건 이벤트가 있는 사건 이외에는 부정합이 2번 있다. 그럼 그전에는 그 사건 전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는 윤기가 최소 몇 번 있어야 되니 그럼 3회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사건을 주면 꼭 그 사건 이후로 난 부정합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조심할 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 시간에 지구과학을 보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안 보여요, 이게 눈에. 놓쳐요. 그래서 많이들 틀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집에 가서 채점하다 보면 정말 아씨 손을 아주 자르고 싶을 정도 해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주워 받고 싶죠. 원래 그래요. 맨 마지막 시간은. 자, 그 다음에 디귿. 여감층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냐라고 돼. 여감이 어딨죠? 여감 자갈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감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안산암이고요. 더하기 표시되어 있는 게 화강암이네요. 그러면은 얘는 여감이 있었고 그 여감이 습곡을 받았고 습곡을 받은 딴 건 모르겠는데 단층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습곡을 받은 다음에 화강암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갖고 여감이 먼저네요. 그러면은 화강암이 나중에 관입이니까 여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화강암이 더 나중, 여감이 더 먼저. 참고로 여감은 퇴적암 중에서도 자갈이 포함된 퇴적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괜찮죠? 100페이지로 갈게요. 100, 100, 100페이지 여기 있다. 100페이지에 8번. 자, 8번. 그린 가와나는 어느 시기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인과관계가 있는 데이터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특히 염분이 그래요. 염분은요, 애매해요, 이게. 문제가 되게 생각해 보세요. 염분인데 육지가 있어요. 육지에서 여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위가 염분이 좀 낮아요. 그럼 이거는 강에서 민물이 유입됐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또 강이 메말랐대요. 그럼 여기 염분이 다시 높아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저 민물 유입이 또 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염분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요. 그럼 결론. 염분은 데이터 보고 그 데이터에서 설명하는 거 위주로 그냥 맞냐 틀리냐만 확인을 하시고 염분 보고를 뭐 판단하지 마세요. 묻는 것만 판단하세요. 그럼 뭘 보고 판단하는 게 좋냐면 수온이죠. 생각해 보세요. 수온이 한 20도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름이겠죠. 이건 우리 딸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그치? 근데 수온이 좀 낮아. 한 4도 막 이래. 그럼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겨울이겠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선생님 봄이나 가을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 같으면 내겠니?
라고. 이게 불문명한 건 잘 안 내요. 그래서 항상 계절은 여름 아니면 항상 겨울이죠. 봄은 잘 안 내요. 이런 면에서는. 자, 표층수원 보세요. 표층수원에 숫자가 써 있나요? 잠깐만요. 노안이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24도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걸로 봤을 때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여름이겠네요. 기억, 겨울에 관찰한 결과입니까? 기억 고르다 걸려요. 아주 그냥 확 그냥. 그치? 자, 기억만 빼도 여기에는 1, 2, 3, 4, 5가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1, 2, 3, 4, 5에서 기억만 지워보실래요? 그럼 최소한 3분의 1은 나와요. 5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좋겠죠? 자, 니은. 자, A 해역 보세요. A 해역은요, 담수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니? 라고 물어봤으면 뭘 확인하시면 돼요? 염분이 A 주변으로 낮아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숫자 안 보인다. A 주위로 26이네요, 염분이. 저 옆쪽은 32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럼 민물 유입이겠죠? 맞아요.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표층 해수의 밀도는, 자, 밀도. 여러분들, 지구과학은요, 절대로 미친 짓을 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잘생겼어. 나쁘지 않죠? 키도 커. 오. 성격이 지랄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뜯어 고쳐? 뜯어 고쳐서 사겨? 돈은 많대. 그럼 또 이제 뜯어 고쳐봐야지, 그럼 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문제는 못생긴 게 성격도 나쁜데 돈도 없어야 돼. 항상 이런 식이야. 주인공 봐. 잘생겼는데 왜 착하기까지 해? 근데 알고 보니까 회장 아들이래. 돈도 많아요. 그치?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 있나요? 자기 주위에 회장 아들. 저 한 번 봤는데. 모 기업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데거든요? 모 기업체의 손자더라고요, 보니까는. 할아버지가 회장이고, 아버지가 거기 사장이고. 몰랐어. 알았으면 친하게 지냈을 텐데, 걔는 여름 때나 겨울에 별장 가 있는데, 별장이 어딨어? 그랬더니, 어느 나라 있대. 에이, 젠장.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치? 나보다 그때 걔가 한 열 몇 살은 어리니까 형님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 때문에 얘기하냐면요. 밀도는요, A 해역하고 B 해역인데 A 해역 보세요. 수온은 어때요? 수온. 수온은 딴 데보다 높죠. A 해역은 수온은 높아요. 염분은 낮아요. 우리 밀도는요, 수온은 낮고 염분이 높아야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A는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럼 B는요, 상대적으로 B는 수온은 낮고 A보다, 그 다음에 염분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는 B가 더 높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온은 낮은데 염분은 낮다. 이렇게는 안 준다고요. 아니면 수온은 높은데 염분은 높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 여러분들 그거 계산하는 법 안 배웠잖아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죽어도. 자, 됐고. 태호가 고마워. 일단은. 저렇게 많이 보냈네. 고마워. 일단은 공부를 했네. 고마워. 진짜 지구과학 성적 올리는 건 쉬워요. 생각보다 몇 달 안 걸려요. 이제 문제가 눈에 낯이 익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자꾸 1번에서 5번 중에서 한 2개나 3개에서 자꾸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 정도 걸려서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요. 그런 게 조금씩 사라져요. 그럼 어느 정도 점수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재밌어서 하게 돼요. 원래 그게 공부예요. 근데 또 최고 점수에 올라가면 또 뭐가 있냐면 힘들죠. 그거 지키기가. 하나 싸움이라 불안불안해요. 그때는 또. 내가 뻘짓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어디 보자. 이건 뭐야? 60페이지? 여기 몇 개만 한번 같이 볼게요. 되는 대로. 60페이지에 3번. 3번.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용어가 있는데 기억의 질문인데요. 염리라고 물어봤죠. 염리. 이거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우리 구분할 게 있어요. 층리, 염리, 그 다음에 전리. 전리. 혹시 정확히 구분하시나요? 리자 돌림인데. 그치?
층리하고 염리, 층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쇠설성 퇴적물에서 나타나는 건데, 퇴적이 되면 이렇게 쭉 쌓이면은 뭐죠? 이렇게 층층층층 쌓이죠. 이걸 층리라 그래요. 줄무늬를 그냥 층리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퇴적층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염리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쌓였는데 여기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다른 입자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압력을 받아요. 눌려요. 눌리면 뽁뽁뽁뽁 하고 눌리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뭐 눌려봐야 얼마나 눌리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구는 생각보다 무겁죠. 많이 눌려요. 그럼 얘네들이 옆으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짜부러지죠. 이렇게 짜부러져요. 이렇게 짜부러진다 공식 명칭인가? 짜부러지는데 이런 걸 우리 염리라고 불러요. 염리는 압력을 받은 변성함에서 나타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전리. 전리는요, 얘는 판상전리하고요, 주상전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상전리는 제주도에 갔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서 있는 거. 그걸 주상전리라 그러고요. 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육각기둥 모양으로 갈라지는 무늬가 나타나는 걸 주상전리. 판상전리는요, 땅속 깊숙한 곳에서 관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강암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압력이 높아가지고 여기 있던 가스층들이 이렇게 딱 눌려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면으로 올라오면서 지면으로 드러났죠. 그럼 이제 산봉우리에 이제 하얀 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기들이 이런 압력에서 눌렸는데 밖에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자꾸 벗겨져 나가는 걸 판상전리라 그래요. 판상전리는 주로 우리가 따지면 이건 화강암에서 주로 나타나요. 얘는 주로 현무암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로 보이는 관찰 지역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오면은 주로 제주도 그림 많이 나오고요. 얘가 물어보면은 주로 산봉우리 무슨 봉, 뭐 인수봉이니 무슨 봉이니 해서 많이들 물어봐요. 자, 그럼 A층에는 염리가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A층에 뭐라고 되어 있죠? A층은 석호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침전돼서 압축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물어보니까 얘는 처음에가 그냥 압축되고 있으니까 염리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A가 지금 뭐죠? 가나다란 석호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네요. 퇴적암이 다 만들어져서 눌려서 변성까지 되면은 염리가 나타나는데 얘는 그냥 압축되고 있으니까는 퇴적암이죠. 이건 변성암이 퇴적암이네요. 변성암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라요? 염리가 아니라 뭐는 나타난다? 층리까지는 괜찮아요. 얘는 층리라고 대답해야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요? 오, 날카로웠어요. 지적이. 괜찮았어요. 놓칠 뻔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은 7번 문제에 니은 자, 퇴적암에는요, 여러분들 쇠설성 퇴적암이 있고요. 얘는 뭔가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떨어지는 애들.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퇴적암이 있거든요. 근데 화학적 퇴적암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는 뭐밖에 없냐? 암염밖에 없어요. 암염. 암염이 뭐냐면요. 바다에 있는 소금이 굳어져 갖고 돌처럼 굳어진 거 암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니은 거기 보시면 기억 예 해갖고 암염이 써 있죠. 그러니까 니은의 화학적 퇴적암이냐가 니은의 기억에 해당하니 돼요. 이거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지금은 그냥 얼추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암염이 화학적 퇴적암 정도다. 쇠설성은 아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했어요. 그 다음에 8번에 B 암염은 형성되는 과정에서 압축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되어 있는데 암염도 퇴적암은 퇴적암이죠. 화학적 퇴적암이어서 그렇지 압축작용이 있어요. 퇴적암은 다 압축작용은 있어요. 눌리긴 다 눌려요. 그 원인이 쇠설에서 오느냐 화학에서 오느냐 생물에서 오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눌리는 건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69페이지는 뭐가 좀 궁금했을까? 69페이지에서 디귿 69페이지 22번에서 디귿
이것도 괜찮네요. 디귿에서 가하고 나하고 수심리기가 나오거든요. 자, 가는요, 뭔가 흘러가요. 흘러가서 뭔가 이렇게 쌓여나가죠. 주로 이거는 사측리라 그러는데 사측리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 그대로 사죠. 모래사자거든요. 이게 주로 그 사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밀려나가는 그림 보이죠? 주로 그런 데서 나타나고요. 사막에서는. 아니면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얕은 물에서 나타나요. 얘는 얕은 물이에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데 A만 볼게요. A는 여러분들 봤을 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흘러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얘는 뒤집히진 않았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나번 보세요. 나번 이거 점이측리라 그러죠. 점이측리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나타나요. 얕은 곳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좀 힘들어요. 점이측리, 전형적인 점이측리는 해저 경사면에서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저탁류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는 현상인데 그 저탁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점이측리니까 수심이 깊어야 돼요. 그러면 딴 거 모르겠는데 가에서 나로 변했다. 그럼 수심이 얕은 곳에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변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우리가 보통 질문을 받아보면 모든 질문 하셔도 괜찮은 게 질문을 받아보면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알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데?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그런 거 좀 잘 찾으셔야 되니까 잘했어요. 자, 79페이지에 41번의 기억. 얘는 좀 심했다. 야, 향사냐 배사냐죠? 외우기 쉽게 알려 줄게요. 배 이렇게 튀어나오죠? 배사는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배사 구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향사로 구조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배인가?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보실까요? 80페이지는 뭐죠? 80페이지의 기억. 또 똑같은 거네요. 가는 그런 무슨 구조예요? 위로 올라왔으니까 배사 구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에서 기억. A에는 향사 구조가 나타나냐라고 그러는데, 자, 가번 그림 자체에는 향사도 있고 배사도 있죠. 하지만 A는 향사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45번에 니은 나는 수축에 의해서 형성된다. 아까 얘기한 나가 뭐냐면 이거 주상절리예요. 주상절리는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수축을 해서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육각기둥 모양으로 이거는 보통 세로 방향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런다? 주상절리라고 한다. 주상절리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관찰되냐면 그림이 나오냐면 제주도 주상절리라고 가면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제주도 가서 한번 가봐. 제주도 가서 맨 이상한 카트나 타고 오지 말고 좀 이런 것 좀 보고 와 가서. 니네는 그나마 그것도 못 갔지? 2학년들은 갔던데. 좀 위안을 알려줄까요? 한솔고하고 어디더라? 운중고는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조금 위안이 됐나요? 나도 못 갔는데 니들도 못 가야지. 대신 니들은 좋은 게 있어요. 니들 선배들은요, MT를 못 갔어요. 니네는 갈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뭐 가봐야 술밖에 더 마시겠냐면은. 자, 그 다음에 46번의 디귿. 나는 네가 뭐죠? 나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표로 융기될 때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나다는 주상절리, 습고, 사측리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가번 그림이 사측리예요. 그 다음에 나번 그림이 습곡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 그림이 주상절리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다가 주상절리인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저 셋 중에 하나라는데 나는 그나마 향사 배사가 보여서 습곡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고 사측리라고 가는 사측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측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사측리처럼 보이네요. 다행히. 여러분들 거기에 사측리라고 안 써주면 이거 정말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못 보겠어요. 이거는. 그쵸? 그래도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 때는요. 아름다운 한반도라 그래갖고 이런 글씨를 전혀 안 줘요. 그리고 그림만 덜렁 주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사진이 항상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많죠. 그 사진이 많을 텐데 희한한 게 똑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만 보여줘요. 다른 모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어딜까요? 그러면 이거 하고 기억해야 돼요. 아마 다른 사진 주면 아무도 못 맞출걸요, 그거? 자, 그런데 질문 들어온 게 디귿. 다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융기할 때 생성되냐고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생성되는 암석이 집안이 융기했을 때 나타나는 건 바로 뭐라고요? 판상전리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에 뭐가 해당돼요? 라고 물어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에이, 말이 돼요? 아니, 없는 건 없는 거지 뭐까지 거. 됐죠? 자, 질문은 여기까지였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게 87페이지로 가보세요. 87페이지. 여러분들 87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이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생각나요. 한숨부터 나와요. 왜? 아씨, 그거 나왔다. 아씨, 못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이거 참 웃긴 게요. 거기 A가 뭐 실루리학이고 B가 석탄기고 C가 트라이아스기다. 모른다 쳐보죠. 모른다 쳐볼게요. 우리 기억, 니은, 디귿만 볼게요. 기억. A에는 삼엽충이 존재했니? 라는데 삼엽충은 여러분들 언제적이죠? 고생대죠? 맞아요. 고생대 맞아요. 그런데 삼엽충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삼엽충은 수중생물이죠. 수중생물은요, 멸종이 한번 있긴 있어요. 대봉기 때. 왜냐하면 이제 저기 판기아가 만들어지면서 소멸하고 없어지니까. 하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그 앞쪽에서는 존재해요. 중간까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무슨 기 외우지 마시고요. 고생되는 기가 많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세요. 그래서 그냥 말기에 멸종이 있었다는 정도만 해주시고요. 중기에는 어지간한 애는 다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생대는 초기하고 말기로만 나누세요. 중기 없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아까 앞쪽이냐 뒤쪽이냐로 나누시면 돼요. 신생대도 마찬가지고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기억. A가 뭔지 이름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그냥 삼엽충이 존재했냐고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보고 놀라지 말고 풀어보세요. 니은. 거기 보시면 은행나무와 소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성했냐라고 하는데 우리 고생대 때는요. 잘 생각해요. 고생대 때는 뭐죠? 고생대 때는 저기 양치식물의 시대고요. 중생대 때는 거치식물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때가 속시식물이거든요. 그러면 B는요, 지금 뭐예요? 고생대죠, 지금. 고생대예요. 잠깐만. 그럼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이거든요. 소철나무도.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은 B시기가 아니라 B시기가 고생되니까 안 되죠. 중생대로 넘겨야 되니까. 그럼 안 돼요. B 이름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요거 하나는 지금 기억해 놓을게요. C시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산맥 이름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 하나는 지금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뭐 결정적인 건 아닌데 알아둬서 손해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산맥은요, 중생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하고 신생대 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중생대 때는요, 로키하고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신생대 때가,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예요. 이렇게 두 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중생대 때 로키,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 여러분들, 로키하고 안데스 산맥은 주로 어딘지 아세요? 그 남미하고 북미, 미대륙에 있어요. 미대륙에 있는 애들이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저 알프스 히말라야인데 이게 다 저쪽에 그 미대륙 말고 유럽 대륙 쪽하고 인도 대륙 쪽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쪽 어디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그 히말라야하고 알프스 산맥. 알프스는 한번 나중에 유럽 여행 갈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말라야는 가지 마세요. 인도 쪽 안 좋다니까. 난 개인적으로 외국 여행을 그다지 가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외국 여행 가보고 싶어요, 혹시? 진짜?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게 내 지론이라. 굳이 왜? 가끔 가긴 가거든요, 저도.
일단 첫 번째 해외여행은 전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일단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어요. 귀찮아요. 짐 내려서 다시 실었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왔다가 짐 갖고 나왔다가 너무 싫어. 거기다 기다려야지. 아 싫어. 하여튼간 입국 심사도 그 내가 그 사람들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거기 심사대에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또 내 하고 가야 되잖아. 칼이 있냐고요? 아니 내가 칼이 있던지 말던지 그치? 그런 거 물어보는데 범죄자 취급받잖아. 기분 나쁘잖아. 그렇다고 좀 약간 못 사는 나라 쪽 가면 또 거기 또 친절해요. 그런 면에서는 또 오히려 친절해서 좋긴 한데 싫어. 국내 여행은 다 좋은데 아이고 국내 여행은 다 좋은데 귀찮아.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자, 됐죠? 그래서 중생대 로키 안데스, 그 다음에 신생대 히말라야,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있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가끔 물어보는데, 결론! 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결론은 뭐냐면요, 쫄지 마시라고. 안 물어봐요. 지금까지 저거 무슨 기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알았죠? 디테일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여러분들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거는 온도가 아니에요. 온도가 일정한 거를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온도가 높냐 낮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혼합층은요. 표층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 어떤 애가 선생님 수심 100m부터요 300m까지가 일정했는데 이거 혼합층 아니에요? 뭔 개수작이에요. 그쵸? 표층은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온도가 일정한 거를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가끔 놓치더라.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됐고 됐어요. 오늘은 방사성 동위원소 얘기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101페이지 한 번만 가보실래요?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 인공위성 사진하고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이 나오는데 까먹었을까봐. 참고로 가시광선 영상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능하고요. 적외선 영상은 밤에 측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밤에도 낮에도 측정이 가능해요. 자,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면에서 복사열이 방출이 돼요. 그럼 인공에서 이 복사열을 측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구름이 껴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지면에 구름이 없는 곳,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데 얇게 구름이 형성된 곳, 구름이 있는데 두껍게 구름이 형성된 곳. 이 세 가지로 나눌게요. 자, 구름이 형성되는 높이는요, 뭐, 조금 높이도 만들어질 수 있고, 조금 낮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높이는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이 열이 그대로 방출돼서 인공위성으로 촬영이 되고요. 여기는 일부 뺏겨서 측정이 되고요. 여기는 많이 뺏겨서 측정이 되죠. 그러면, 인공위성 입장에서 적외선 측정량이 제일 많은 곳은 A가 돼요. 여기라고 A라고 봅시다. 이 C면 적외선 측정량이 제일 적은 곳은 어디가 되죠? C가 돼요. 자, 근데 우리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엑스레이에서 뼈 사진 보려고 만들어놨죠. 그 뼈 사진을 하얗게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왜? 잘 보이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구름 사진을 보고 싶은 거니까 적외선 방출량이 제일 적은 곳을 밝은색으로, 적외선 방출량이 제일 많은 곳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바다하고 육지가 있는데 여기는 검은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흰색으로 보인다. 적외선이. 그러면은 여기가 저온, 여기가 고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구름이 껴있는데 여기가 흰색으로 나타난다. 그럼 구름이 두꺼운 것, 조금 흐리다. 구름이 얇은 것, 아주 어둡다. 구름이 없는 것.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상층운이라는 표현은 위에까지 구름이 있니라는 뜻이거든요.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냐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있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층운이라는 표현 조심해 주시고. 그럼 요거는 지금 나오는 9번 문제처럼 활용도 되지만요. 얘가 어디에도 활용이 되냐면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도 활용이 돼요. 그럴 때는 어디를 보시는 게 좋죠? 서태평양을 보시는 게 좋죠. 서태평양의 구름량이 많으면은 적외선 방출량이 적게.
서태평양의 구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높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엘니뇨인지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9주차 나갈 건데요. 오늘은 주로 절대 연령 측정하는 것만 좀 몇 개 위주로 좀 같이 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